메가스터디 교육이란 이름에도 네, 네. 메가죠. 네. 네, 앞으로 메가한 변화를 끌고 가겠다라는 네. 쪽으로 볼 수 기대가 있는 되는데요. 네,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. 네. 메가스터디 교육하게 되면 과거 메가스터디에서 어떤 교육 관련된 사업 네. 쪽에 가장 강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돼서 횡보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즌이 교육 관련된 쪽으로 강하게 부각받기보다는 좀 어떤 관망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쪽에 좀 더 강하죠. 이런 모멘텀들은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실적 동향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의미 있는 쪽이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 한 분기 실적을 잠깐 볼까요? 그러면은 지금 작년 1분기 쪽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의 흐름들을 비교했을 때 작년 1분기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좀 돼 있는 상황들이죠.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회사는 가장 큰 특성이 보통 이제 입시가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입시 공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죠? 연초 1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. 네, 나 오늘 열심히 하겠어. 그래서 1월 달에 학원 다 끊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다 네. 끊었는데 별로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뭐 그래서 놀죠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환불하나요? 그러면 그래서 1분기보다는 보통 이제 얼마 안 남았어라고 다급하게 되게 되면은 2분기나 3분기 때 많이 집중이 되죠.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수능이 딱 끝났을 때 끝나자마자 그렇죠. 네, 아,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. 3분기 때와 4분기, 4분기 넘어가는 네. 초 때 또 가장 많이 또 이런 붐이 나오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가장 실적의 피크와 실적의 정점은 여름 2분기부터 3분기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는 따로 놀아서 공부를 못했나 봐요. 아, 괜찮습니다. 그래도 미모가 받쳐주시는데요, 뭐. 자, 넘어가죠. 네, 네. 더 이상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초로 봤었을 때 실적 관련된 쪽은 1분기 그래도 선방했다. 근데 2분기와 3분기 때 실적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럼 보통 인구가 줄게 되면은 이런 교육 사업들도 당연히 매출이나 여러 가지 기회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네.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학부모된 입장 쪽과 좀 같이 본다고 하게 되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뭐 3, 4명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그 사교육비 지출과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한 명일 때 더 집중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? 몰빵. 그렇죠. 네. 네. 얘는 나와 같이 운명을 한다. 네. 너 여기 앉아 공부해. 뭐 이런 식으로.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교육비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오히려 우상향이 가파르게 나오죠. 그런 쪽이 나오는 것도 하나 염두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다 보면은 바이올린은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바이올린 하는 애들을 보면은 거의 최상위급 애들로 알고 있었는데 네. 웬만하면 유치원에서도 바이올린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바이올린 웬만하면 뭐 다 그 하는 분위기로 나오고 거기다가 잘 안 저희 때 잘 못 보던 무슨 뭐 스킨스쿠버 교육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비들도 다 같이 네. 들어가면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아이들은 주는데 네.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교육비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를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.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에 대한 변화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조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회사가 분할한 뒤에 보게 되면은 2017년도 2,500억대 매출 3,500억대 올해 4,200억대 계속 늘어나죠. 이런 기조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킨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즉 변별력에 대해서 수능을 좀 더 어떤 점수를 배분을 좀 더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러면 수능을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또 몰리게 되겠죠.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이번 중2인가요? 중3부터 뭐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수능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관련된 쪽의 업체들의 변화들도
실적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같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 한 420억대 순이익이 나왔고요. 올해도 한 520억까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 5천억대 부근이면은 올해 나올 실적과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회사 돈이 엄청나네요. 유보율이 18,200%. 네, 회사 돈이 완전히 그냥 쌓아놓은 상황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배당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850원을 줬는데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1,000원대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배당의 증액들도 또 하나의 주가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주가가 박스권 상단부보다는 한 어떤 지금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격대 약 한 41,000원대 이하 쪽에서는 한 번쯤 슬며시 중기적 관점적으로 보면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손절가는 그래도 시장 변화와 함께 조금 더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인 지지권 안쪽까지 봤었을 때 38,500원대 정도는 충분히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손절가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탄력을 봐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약 한 5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지금은 열어두면서 대응한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